여기는 중국의 장가계의 산 정상. 중국 사람들 앞에서 충격에 빠진 스위스 여성이 있습니다. 모두들 수군수군대는데 그 중에 한 남성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네요. 이 스위스 여성은 이 남성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베른이라는 도시의 알프스 마을 출신인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한국에 정착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스위스에서 공부하며 지내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고 산을 사랑하고 산에 빠져서 알프스를 바라보며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러던 제가 한국까지 와서 살게 된 이유는 결국 산을 사랑해서인데요.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산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회가 되면 각국의 산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 경비를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중국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죠. 저는 중국의 장가계를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산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바타 영화의 촬영지였던 장가계를 꼭 가보고 싶었던 거죠. 구름 속에 있는 산들이 어찌나 멋있던지 그 멋진 풍경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셨어요. 부모님은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곳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양보를 못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중국에 영영 못 가볼 것 같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제 고집에 부모님도 허락해 주셨어요. 단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한국인가 싶었어요. 또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는데 왜 한국을 가라고 하시는지 물었죠. 부모님은 중국보다 한국이 땅은 작지만 산업과 문화가 발달하여 굉장한 경제 선진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돌아오겠다고 했죠. 저는 이미 머릿속에 중국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국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쉬다가 빨리 와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렇게 여행 날짜를 정하고 나니 설레임에 며칠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여행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장가계 사진만 찾아봤지요. 장가계에는 아시아에서도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고 생각보다 유럽에서도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또 비현실적인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만으로도 너무나 설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를 타면서 산 아래 절경을 모두 볼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어마어마하게 길다고 하더라고요. 산 절벽 옆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어 그 길을 걸으면서 산의 모든 걸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봐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하니 가기 전부터 기대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계속 한국 관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한국의 아이돌은 다 예쁘고 드라마에 나온 장소들도 가봐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맛있는 게 정말 많으니 꼭 먹으러 가야 한다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도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가계의 모습만 떠올랐죠. 단단히 장가계에 취해 있었나 봐요. 혼자 출발한다는 게 조금 두렵긴 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간다는 생각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드디어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 중국 허화공항에 도착했어요. 내리자마자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가까운 식당에 갔지요. 어디가 맛있을까 고민할 틈도 없이 그저 앞에 보이는 식당으로 직진했어요. 메뉴판에 자세한 설명도 없고 그저 메뉴 사진에 의지하여 음식을 주문했지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았지만 비행기에서 부실하게 먹어서 양이 많은 줄도 모르고 배가 터지게 먹었지요. 다 먹고 보니 제가 주문해서 먹은 건 제육볶음과 삼계탕이었어요. 제육볶음은 맵기도 했지만 양념 맛이 고기랑 잘 어울려서 제 입맛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삼계탕은 물에 빠진 닭 요리라고 생각하니 처음엔 거부감도 들고 이게 뭐지 싶어서 머뭇거렸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맛을 보니 국물이 굉장히 진하면서 간도 딱 좋고 따뜻한 게 장시간 비행으로 답답했던 속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간단히 끓여낸 국물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든든하고 진한 국물 맛에 계속 손이 갔고 그렇게 그릇에 들고 마시며 한 그릇 뚝딱 다 비웠어요. 중국에 오자마자 정말 만족스럽고 푸짐한 식사를 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이 식당이 한식당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때 직원분께 너무 맛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더니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재차 물으니 한국 음식이 맞더라고요.
중국 장가게에 도착해서 중국 식당이 아닌 한국 식당을 간 거예요. 중국 음식인가 보다 하면서 맛있게 먹은 제육볶음과 삼계탕이 한국 음식이라니. 왜 장가게 바로 앞에 여기에 한국 식당이 있는 거죠? 상황이 조금 웃기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한국 음식이 맛있다며 꼭 먹어봐야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듣던 한국 음식을 중국에 오자마자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산으로 출발하였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수기에 와서 그런가 어디 전쟁 난 거 마냥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 줄은 몰랐거든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동양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서양인은 저를 비롯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힘들게 모노레일이랑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더라고요.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구나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입구부터 여기저기 새치기도 하고 긴 줄을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저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중국말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안 통하고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어요. 전혀 질서정연하지도 않았고 특히 장가게에는 중국인들도 많이 놀러 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도 많고 너무 정신없었어요. 또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톤도 너무 높고 왠지 화가 난 듯하고 너무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케이블카의 줄은 어마어마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999개의 계단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케이블카만 타고 정상에 올라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옆 사람과 부딪히고 발도 헛디고 계단 조금 올라가다가 쉬는 사람도 있고 조금 가다가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서 저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정상에 오르니 뿌듯한 마음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더라고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저에게 와서는 포즈를 잡으라며 친절하게 찍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게 되어서 저도 신이 나고 SNS에 바로바로 올려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던 이 남자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는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찍어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저한테 돈을 요구하죠? 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어도 되니 싫다고 했지만 이미 사진을 찍었으니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사코 거절하니 제 팔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팔을 잡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 소리치려 해도 너무 무서워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저를 조여오며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느껴졌고 답답함이 턱 밑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움의 눈빛을 보냈는데 모두 무관심했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점점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금액을 물어봤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사진 한 장에 2,500위안이라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죠. 영어도 통하지 않고 다짜고짜 돈만 내라고 하니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구경만 하던 사람들 무리 중에 한 명의 남성이 다가왔어요. 양심 없는 사진 기사와는 다른 느낌의 동양 남자였죠. 이 남자는 험악한 인상의 얼굴로 사진사에게 다가가 사진사의 손에 있던 돈을 가로채고는 큰 소리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사도 지지 않고 고성을 질렀지만 이내 사진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이 남자 뭐지? 싶었던 순간 험악한 인상을 하던 남자가 저를 바라보는데 영화배우같이 세련된 인상으로 바뀌며 저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는 모습이 스위스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한 살인 미소였어요. 난생 처음 보는 가슴 떨리는 남자의 미소에 너무 당황해서 얼굴까지 빨개졌는데요. 빨개진 얼굴을 들킬까봐 오히려 당당하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감사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궁금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는 치명적 무기인 미소를 저에게 날리며 유창한 영어로 일정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바로 차인 거죠.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산에서의 공포감과 낯선 남자에게 차인 상처를 아는 채 중국에서의 일정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이동했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중국을 빠져나오고 싶었던 저는 한국으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중국에서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어요.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중국에서 사람에 치이고 사진사한테 바가지 쓸 뻔했지만 한편으로는 운 좋게 한국 식당에서 밥도 맛있게 먹고 한 남성의 도움으로 위기를 탈출하면서 안 좋은 일 속에서 또 좋은 일도 있구나 하는 마음에 제 자신을 위로하며 비행기에서 눈을 감았죠. 사실 속으로는 조금 울기도 했어요. 혼자 와서 서럽기도 하고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슬픈 마음을 달래며 어느덧 한국에 무사히 착륙했지요. 착륙하고 비행기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려는데 매너 있게 한 남자가 제 가방을 꺼내주더라고요. 친절한 매너에 감사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어머, 그 남자인 거예요. 악질 사진사한테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다시 그 남자의 꽃미남 같은 미소가 눈에 들어오며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가방을 메고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 남자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신경 쓰이는 이 남자가 더욱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 한 번 더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그 남자에게 향했죠. 갑자기 또 제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남자에게 직진해버렸어요. 너무 고맙다고 커피라도 한잔하겠냐고 했는데 그 남자는 웃으며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짐을 찾고 먼저 나와 남자를 기다리면서 인천공항을 둘러보는데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인천공항의 사이즈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죠. 영화 속 미래도시에 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게다가 인천공항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모두 친절하고 더구나 여직원들은 키도 크고 예쁘더라고요. 잡티 없는 하얀 피부에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능숙한 업무 처리 능력까지 겸비한 모습에 부럽기도 하고 왠지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들 뛰어난 외모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이 남자는 제 옆에 와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똑똑하고 자신감에 차 있다며 이 정도에 놀라면 안 된다고 웃으며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살짝 기가 죽은 채로 남자와 함께 스타벅스로 향했지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고 그 남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메뉴에 멈칫했죠. 커피의 향을 느끼며 먹어야 하는데 커피에 얼음을 넣으면 따뜻한 향도 느끼지 못하고 무슨 맛일까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남자는 유창한 영어로 아이스 커피를 설명해 주었어요. 유럽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곳이 많지는 않을 거라며 보통 에스프레소를 시켜 풍미를 느끼며 많이 마실 텐데 한국에서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어 연하게 아메리카노로 마시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얼음을 넣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는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도 한 모금 맛보게 해주었어요. 한 모금 먹어보니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커피에 어떻게 얼음을 넣어 먹지 싶었는데 얼음을 가득 넣어보니 은근 중독성 있고 맛있더라고요. 결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시켜서 먹게 되었지요. 정말이지 신세계였어요. 커피에 얼음을 넣어 먹는다는 걸 과연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이래서 친구들이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한 걸까요? 그렇게 우리는 맛있는 커피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 남자는 한국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젊은 대표님이더라고요. 현재 중국과의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중국에 자주 왕래를 하고 있고 장가게에도 사업차 갔다가 잠시 들렸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은 아직 스타트업 초기 단계라서 직원도 없는 1인 기업이고 중국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 중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남자는 저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뭔가 확신에 찬 눈빛과 자신 있는 말투였어요. 한참을 그 남자의 사업 이야기와 저의 스위스 생활 이야기를 하고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우리는 다음을 기약했고 저는 숙소에 체크인을 하였죠. 중국에서의 피곤함으로 숙소의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자꾸 그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의 살아있는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지요. 커피 마시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연락을 한 거죠.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그 남자는 내일 오전에 업무 미팅을 하고 나면 오후에 시간이 괜찮다고 하여 같이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한국의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매너 있고 친절한 모습이 떠올라 설레임에 그날 밤 잠도 안 오더라고요. 다음 날 저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게 솟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강남에서 만났어요. 제 숙소가 강남에 있다 보니 저를 배려해서 여기서 만난 거죠. 근데 강남에 비해 제가 사는 동네는 상대적으로 시골이라 자꾸 제가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스위스가 유럽이긴 해도 거기에 비하면 강남은 정말이지 최첨단 도시 같았거든요. 일단 저는 그 남자의 차에 타고 그 남자의 리드에 몸을 맡겼죠.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 씨인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대요. 지훈 씨는 그렇게 본인이 자라온 가정사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꿈꾸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잘 설명해 주었죠. 지훈 씨의 말을 들을수록 뭔가 이 사람은 제대로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누군가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삼계탕집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더운 날 삼계탕으로 몸보신을 한다며 저를 데리고 간 거죠. 삼계탕의 효능에 대하여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장가게에서 한번 먹어본 삼계탕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먹는 사람처럼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려는데 지훈 씨가 맛보게 해준 삼계탕은 정말이지 진국이어서 장가게에서 먹은 것과는 맛이 비교가 안 될 정도더라고요. 삼계탕도 삼계탕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삼을 비롯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재료들이 원기 회복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땀까지 쭉 나게 해주었죠.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닭 한 마리가 물에 풍덩 빠져있는 모습인데 국물은 먹을수록 빠져들고 닭고기는 어찌나 부드럽던지 순식간에 삼계탕을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삼계탕을 먹으며 흘린 땀을 식힐 겸 또 커피를 마시러 갔고 저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문했지요. 어젯밤에도 왠지 모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주변에 모두 아이스 커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만 보이던 아이스 커피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다들 먹고 있었던 거죠. 삼계탕을 먹어서 그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작하였고 그 대화는 정말이지 끝도 없이 이어져 저는 결국 다음날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면서 그렇게 저희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낯선 땅에 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연인을 만나고 마음을 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연히 겹치고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면서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죠. 한국 남자의 친절함에 빠져 여기까지 왔지만 한국이라는 곳은 저에게 운명 같은 곳이고 영화 속 나라처럼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이 남자에 대한 저의 믿음으로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국에는 도심 가까이에 제가 좋아하는 산도 많아서 더욱 행복하고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더운 날 삼계탕 한 그릇 하시며 모두 힘내시고 설레이는 만남도 시작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캐서린을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